안녕하세요, 본부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월요일 대체 휴일입니다. 와우,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월요일이 같이 휴일에 끼어 있는 그런 주들이 이렇게 이어지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월요일이 이렇게 휴일로 되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휴일인 것보다 월요일이 휴일인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월화수목금은 주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말이죠, 월화수목금에 맞춰서 일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범지구적인 어떤 그런 환경 설정이죠, 세팅이죠. 물론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월화수목금, 그 말은 월요일이 만약에 휴일이게 된다면 화수목금 끝나고 나서 다시 휴일, 토요일은 휴일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휴일이 지나고 나서 출근을 하게 되면 총 4일을 또 근무를 하게 되면 다시 휴일이 찾아온다. 약간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을 이렇게 보통의 이제 월요병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월요일을 좀 숨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휴일이니까 더더욱 기분이 좋죠. 마지막 연휴 날인데요. 오늘도 뭐 생각하신 게 있다면 오늘 하루를 뜻깊게, 아니 뭐 그렇게 뭐 거창하진 않더라도 좀 뿌듯함이 남는 하루로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 20도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일기예보를 얼핏 보니까 한 15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가을 날씨 됐고요. 어제보다는 날씨가 훨씬 좋네요. 하늘에 뭐 구름이 이렇게 좀 많긴 한데 어제는 이제 걷는 중에 비가 오고 해가지고 와, 날씨가 살짝 이제 좀 이렇게 슬슬 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둡긴 한데 조만간 확 이제 밝아질 것 같고요. 공기도 좀 맑은 편이에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은 수준이고요. 확실히 어제는 여기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두 명? 그거 뭐 당연한 거죠. 비가 왔으니까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어르신들. 역시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아침 걷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거부터 이제 챙기시는 거죠. 저렇게 지나가시는 어르신 계시고요. 오늘 아침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말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라도 진짜 가능하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언제로 돌아오고 싶은가? 좀 이런 질문들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옛날에 과거에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언제가 제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억 속에 가장 좋았던 때로 남아있느냐, 약간 이런 질문 같기도 하죠. 아니면은 거꾸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언제 가장 아쉬웠느냐, 꼭 좋은 때가 아니고도 내가 뭔가 그 당시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그런 것들을 하는 바람에 지금의 나로서 좀 많은 아쉬움, 후회가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면은 그거를 이제 돌이킬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곰곰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가만한 생각을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지점 정도 떠오르더라고요. 2지점. 더 생각해보면은 더 여러 지점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뭐 굳이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근데 별 생각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조금 무의식에서 바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완전 그냥 꾹꾹 눌러서 담아오던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순간이 딱 2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아이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요. 아이고, 이게 주식 매입 정도로, 와, 그렇게 큰 돈을, 참, 제가 뭐 그게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어떤 좋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러고 싶긴 하지만 제가 또 그런 입장은 아니고, 아이고, 좀 만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 요즘에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자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또 손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제로 이제 뭔가 그 안에서 이제 가치를 이제 끌어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잘 좀 전 만회를 하시라는 말씀밖에 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런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을 좀 잘 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네요. 그런 진짜 현실적인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뭔가 선택을 새로 이제 수정을 좀 해볼, 그러고 싶은 이제 마음이 또 들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더 좀 이제 장기간을 들여다 봤을 때, 제 오랜 예전에 이제 시간들을 한번 봤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때가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게 참 그렇기도 한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풍족하게 그렇게 생활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풍족한 생활을 좀 하지는 못했죠. 사실 겨우겨우 뭐 학교를 다니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꾸로 학교를 나름 남부럽진 않게, 네, 뭐 그렇게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남부럽진 않게 이렇게, 네,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변에 뭐 다른 친구들 보다도 우리 집은 좀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 집은 좀 괜찮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고등학교 때 들어서면서 좀 좀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망했다고 할까요? 조금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죠. 부모님들도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아지면 어떤 집이든지 간에 사람들 간의 마음에 있어서 뭔가 거리가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니 서로 간에 약간 적대감이 좀 생겨난다고 할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전에는 조금 그런 풍족한 생활이 가능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고등학교 때는 대단히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집도 기존에 살던 데서 막 이사를 하고, 되게 작은 집, 사실은 정말 참 이런 집에서 내가 좀 산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럴 때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죠. 이거는 진짜 TV에 드라마에서 뭐 되게 막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소년 소녀 가장, 약간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 물론 그 당시 현실에 많았죠. 있었죠. 근데 그게 제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그랬습니다. 뭔가 내가 진짜 이 상황에서 뭐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특히나 고등학교 시절 하면은 좀 중요한 때 아닌가요? 가뜩이나 이제 뭔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잘하는 걸 찾고 하면서 대학 준비도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질 그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상황은 좋지 않았던 거죠. 그게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좀 침울한 마음으로 학교를 좀 갔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 학교에서조차도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은 집안이고 학교는 학교다 분리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만큼은 뭔가 좀 다른 환경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페르소나라고 할까요? 내가 가진 게, 내가 지금 나한테 있는 게 우리 집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새로운 또 시공간 안에서 내 자신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되겠다. 지금이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당시엔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고작해야 뭐 나이가 한 16살, 17살 뭐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입학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 한마디가 또 컸어요. 이게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학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뭐 너희들 이제 뭐 좀 이거 그냥 고등학교 이거 완전히 중학교하고는 다르다. 뭐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냥 포기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고등학교도 다르지 않다. 이 안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한번 최대한 한번 찾아봐라. 물론 공부도 중요하다, 얘들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이 고등학교 3년 동안도 너희들의 인생이다. 한번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대로 한번 찾아봐라. 신나게 한번 펼쳐봐라. 이것저것 한번 다 해봐봐.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당시 선생님은 뭔가 좀 이해도 돼요. 선생님으로서 워낙에 많은 학생들을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그 많은 학생들을 경험하는 입장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뭔가 통제하는 마음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이제 겁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입학한 그런 친구들한테. 그래서 약간 저는 그 한마디가, 아, 고등학교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구나, 이미지가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집안도 그렇죠. 좀 이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학교에 갔는데도 그냥 죽은 듯이 공부만 하라니 죽었다고 생각하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옥인가? 나는 벗어날 공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첫 단추가 좀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생기긴 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한데, 결국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아내는 어떤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근데 약간의 변화가 이제 생겼다는 게 어떤 거였냐 하면, 중학교 때 하고는 현저히 달라진 주변의 친구들의 모습,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겠지만 친구들을 잘 만나는 것도 정말 복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중학교 때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요즘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진짜 옛말을 한번 떠올려보면 제 중학교 시절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였거든요. 완전히 거기는 진짜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생들에 대한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관리, 통제,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그 당시에, 또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는 쪽이고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왔던 제가 고등학교에 딱 갔더니
이 친구들도 아마도 그렇겠죠.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진짜 그런 친구들만 있었고,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이 고등학교, 내가 들어간 고등학교에는 정말로 괜찮은 친구들만 입학을 했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학생들이, 친구들이 성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이제 다른 환경이란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예,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란 거죠.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좀 그런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좀 큰 타격을 받다 보니 약간 좀 거기에 따른 뭔가 중압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거꾸로 약간의 예전에 없었던 그런 약간의 겸손함, 이런 것도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그런 어린 친구들은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새로운 세상이었죠. 실제로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법이 통하는 세상. 그러니까 중학교는 완전히 무슨 약간 야인 시대였다면, 예, 뭔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로 사회 자체가 성숙해진 어떤 선진국형 사회, 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서로 간에 좀 이해하는 어떤 수준도 급격히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민이 있거나 할 때, 아, 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당시에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심지어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뭔가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 당시에 막 뭔가 재미난 걸 찾아가지고 막 함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 친구처럼 말이죠, 막 그 마음 맞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장난치고 뭐 어디 가고 뭐 놀러 가고, 예? 뭔가 작당 모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약간 관계가 느슨했다고나 할까요? 맨날 뭐 어디 뭐 학교 끝나고 남아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파행을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만나는 그런 반 친구 한 명 한 명이 그냥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가능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와, 진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 집이라는 그런 가정이라는 그런 상황을 참 이게, 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나마 이제 학교에 가서는, 아,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이 당시에도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막 선생님들 좀 권위적인 그런 선생님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아이들을 통제를 하려고 하고, 예, 늦게까지 막 공부를 시키고. 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거 좋아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공부가 되냐 이거죠. 그 당시엔 잘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루하루가 이게, 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예, 사람이 참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존재가 이제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친구들이 내가 뭘 먼저 막 걔네들한테 이렇게 뭐 잘해주고 특별히 뭘 내가 도움을 주고 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막 그 친구들하고 막 영화 친구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로 막 뭐 이렇게 막 죽고 못 산다 막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종의 어른스러움이라고 할까요? 중학교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성숙해 갔던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가끔 싸우기도 하고 어떤 의견 대립으로 막 이렇게 이제 갈등도 생기고 이런저런 일도 있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좀 약간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좀 이해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때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에피소드들을 떠올려 보면은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까? 그런 게 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모질게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편하면 말이죠. 상대방이 너무 잘해주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그거를 그 상황 자체를 너무 편하게 여겨가지고 조금 함부로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모진 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좀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잘 그게 그랬던 경험들이 흘러가거든요. 아, 그때 내가 좀 더 좀 잘해줄 걸, 그거를 내가 하나 이해를 못하고 그 친구는 얼마나 좀 속이 상했을까. 우리 참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곤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좋았던 만큼 뭔가 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좀 내가 하고 싶은, 결국은 고등학교 때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가기 위해서 막 학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적성에 맞는 게 뭔지 정말로 치열하게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보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친구들 관찰을 해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성장했으면 좋을지 같이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더 좀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저보다 이제 후배들,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했을 때 아직은 학생인, 그 고등학생인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조금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그 고만고만한 그 친구들이 그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좀 더 그 친구들이 저도 포함해서 자라난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도 해요. 그때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거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그때도 이렇게 저렇게 나름 좀 최선을 또 다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그 3년 돌아간다면 여러 가지 참 진짜 어려운 그런 일도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로 과연 돌아간다고? 거기 가서 뭘 더 이상 할 수가 있었을까? 지방골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사정이 안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면은 뭔가 뭐 나올 수가 있을까,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 그때가 그냥 최선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좀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 제가 항상 좀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게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미리부터도 자기가 잘하는 일을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거기에 노력을 좀 쏟아붓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가 아마도 제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공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대학교 때 뭐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게 고등학교입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한 그 교양이 그 사람의 평생의 교양을 만든다.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또 한국은 특히나 이과생, 문과생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강했었죠. 이과생은 문과적인 교양, 문과생은 이과적인 교양. 그나마 접근해서 좀 같이 섭렵할 수 있었던 시절이 고등학교 때였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이후에 뭔가 그런 이제 필요를 느껴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시절이 또 고등학교고요. 한편으로는 또 공부에 대한 아쉬움, 당시에 뭔가 더 만들어 볼 수 있었다, 내 토대를 더 갖춰 볼 수 있었다, 그런 시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오늘은 또 마지막 휴일
벌써 7시 14분이 됐네요. 네. 자, 걷는 풍부의 10월의 마지막 연휴 월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화요일 날 아침 또 좋은 이야기거리로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